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코스피는 마이너스 1.7% 주간으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네요. 자, 3분기 실적이 얼마 안 남았죠? 요래, 또 요래, 이번처럼 고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처럼 하반기는 조금 상승이죠. 원래 5월 전망보다 8월 전망이 조금 또 예상치 올라갔어요. 저희 나라. 상반 26년 상반기도 좀 성장률이 올라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7주체가 산 종목은 두에빌도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전망이 계속 좋아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 저 실적 전망이 하이닉스하고 삼전은 또 상향이긴 해요. 이쪽에 다 이렇게 있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방산 조금 하향이었는데 하네로하고 어제 LID 넥슨이 조금 상향이 됐어요. 다시.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도 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마크. 하마크는 오늘 조금 하향이에요. 300억 정도. 최근에 계속 상향이었는데 오늘 하향이긴 하거든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올라온 이 주식이 올라오고 전망도 올라온 게 8월 말쯤에 가이던스를 냈긴 냈어요. 이 기업에서. 저는 뭐 이런 거 보니까 보면은 하반기 전망을 좋게 봤죠. 그리고 뭐 일전에 다 보여드린 반도체 쪽 관련 IR 자료, 그다음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때마침 그런 금리나 재료라든가 이래서 기술주 쪽으로 또 그걸 반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코스피 6주체가 산 종목은 현마솔. 현마솔도 이거 최근에 나왔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EQ 실적은 하회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상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LX인터. 여기는 전망이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나머지 종목은 다 최근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또 거의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일단 기업 자체는 조금씩 성장한다고는 예상하죠. 이때 역성장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적을 위주로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주가는 결국엔 길게 보면 실적대로 가는구나. 22년이 9천억이었는데 점점 떨어졌잖아요. 25년도까지는 이제 그거였는데 이제 다시 또 26년은 또 상향이니까 이렇게 사이클 타는 게 22년도가 이제 고점이었다. 실적이 그만큼. 그래서 점점 내려오죠.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실적이 기결한 거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서 이제 실적 전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적인 거를 이렇게 좀 더 확률 높이죠. 여기는 요번에 그 IR 자료에 뭐 LCD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감소하고 자원 물류 시황이 좀 하락했다. 실적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제대로. 그 예상치보단. 석탄, 파목유 시장 하락 뭐 이런 쪽.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얘기는 없긴 없는데 지금 해상 운임 가격이 이때도 하락인데 이게 주마다 나오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요거는 이번 주도 조금 하락이긴 합니다. 여기 또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 기준에는 이게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니까 경기에 대한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이번 주도.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는 뭐 다시 돌아가겠죠. 다들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도 하고 하니까 다 정책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급은 여기는 3호가 최근에 계속 밀고 있었네요. 여기가 매력 포인트는 저는 이 배당이거든요. 배당이 좋아요. 배당이 좋아서 그런 매력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떨어지고 해도 주주 안원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6% 줬네요. 은행 이자의 한 두세 배는 되겠다. 그리고 아직 전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향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났지 싶은데 오늘도 하향이고 어제도 하향이었고 화학 쪽이나 뭐 정통 이렇게 그쪽은 화학은 조금 정유 쪽 이쪽은 좀 계속 하향이긴 해요. 여기는 이제 EQ 실적 그건데 3분기 전망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더는 빠지진 않는 것 같은데 빠졌다가 다시 조금 왔다 빠졌다 왔다 이러긴 해요. 근데 이제 3분기 전망이 또 요런 그런 말이 있죠.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경유 스프레드 뭐 이런 쪽. 네. 정유 부문에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쪽에서는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좋은 얘기,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해 주죠. 뭐 장단점에서 만약에 내가 SOE를 좋게 본다. 그럼 장점은 보면 되겠죠. 올라가는 이유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 잘 이런 쪽은 건들진 않아요. 그렇죠. 신규 승자 제한적인 가운데 평년 수준 유지 전망. 단, 이런 식으로 또 붙이죠. 예, 이런 쪽은. 그래서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말하면은 좀 딱히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자신이 좀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 일단 뭔가 꼬리를 달잖아요. 고려 아연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고려 아연 지금 슈팅 나가서 저는 나갔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가이던스를 낼 때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있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전망은 전망이 잘 안 바뀌지만 마지막은 조금 하향이긴 해요. 근데 여기는 이런 말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익성 위주의 생산 전략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노력 지속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쪽 강세 유지 전망 유익 개선 노력 이 안전적인 주업과 이업 물량 발음 매출 수익성 개선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쪽으로 매력 느끼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참고하는 쪽인데 현대인프라코어하고 그 두산바켓 둘 다 그 IR 자료 보시면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는 자신감 있게 핑계를 대지 않는데 두산바켓은 관세 영향에 따른 영향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예상, 뭐 경기 불확실성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말하고 자신감 없게 말해요. 가능성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망, 관세 불확실성 지속 예상 이런 식으로 자신 없어해요. 이쪽은. 그래서 제가 요번에 현대인프라 코드 들어갔지만 그쪽 그런 걸 듣고 회사에서 말하는 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주가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붙지 저렇게 자신 없어 하는 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튼 고려아연하고 SO일 쪽은 전망을 이쪽은 좀 자신 없게 이쪽은 그래도 노력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소각이 12월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요번에 9월 소각 있었고 전망은 두 종목 다 지금 여기 SOE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고라이언은 잘 안 바뀌는데 요 정도로 지금 조금 빠졌어요. 예전에 좀 올라왔다가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기는 주전을 엄청 많이 하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엄청 많이 하는 데고 전망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었다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9월달 들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는 소폭으로 상향이긴 해요. 그리고 IR 자료는 좀 간단하게 나왔죠. 셀트리온은 뭐 EQ 뭐 분석은 그렇다 치고 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25년 사반기 4개 품목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고수익 신규 제품 중심의 매출 성장 모멘텀 더 강화될 기대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자료나 회사에서 보는 거 보고 되는 이유를 찾아서 제가 주식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자서전 이런 걸 읽는데 자기 얘기해봤으나 정주행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 할 때 안 좋은 이유를 줄줄이 나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자기는 바꿨다. 그래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되는 이유만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SL도 최근에 상향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빠지다가 9월 달 들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상향이 됐어요. 마지막은 9월 12일. SL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유명하기도 하고 헤드라이트 쪽.
영, 부품주 치고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거의 뭐 5% 밑인데 여기는 그나마 7% 예상을 하고 있죠. 8% 27년. 그나마 조금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사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두신연기금이. 예. 그리고 APR. APR은 최근에 상향이, 그러니까 원래 전망이 최근에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 9월 19일부터 조금 상향이 18일부터네요. 18일, 19일, 그 다음에 24일, 까지 상향이었다가 25일 날 목요일 날 조금 또 하향이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반대쪽 의견이 나오죠. 또 상향했어요. 상향 전망으로 변경했거든요. 9월 17일부터 좀 상향했으니까 그전에는 그 전망이 거의 안 바뀌었었어요. 8월 20일이 마지막으로 상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망이 없다가 9월 18일부터 이렇게 전망이 상향됐죠.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쪽이 기관이네요. 여기가 기관이 나갔다가 다시 조금 들어왔어요. 그 전망이 상향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NXT장에서 저는 들어갔죠. 그 상향된 날. 두 번째 상향된 날 저는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샀어요. 또 상향이고, 또 상향이고, 또 상향이고, 계속 상향이었잖아요. 그러다 제가 추가 매수했다가 근데 언제더라? 25일날 이날 하향이 조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분할로 좀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상향되길래 금요일날 또 들어갔죠. 실적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이제 실적 전에 이렇게 조금 바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연속으로 지금 좀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으로 보는 쪽이 많다는 거는 좀 괜찮은 신호 같아서 저는 들어갔죠. 그리고 APR은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앞으로 괜찮게 얘기했죠.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 우지는 제가 추적하는 종목은 아니고 예상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원전 계측기 쪽 아닌가? 그러니까 두에비리 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붙죠. 예. 그래도 이제 2분기 때는 흑전을 했네요. 1분기 때는 하회하고 조금 성장은 했던 기업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주목을 못 받다가 이렇게 대장 그런 쪽, 두예빌 이런 데 가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항상 대장이 이제 대형주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겠죠. 대형주의 그 섹터 대형주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ISC, ISC는 그렇게 전망이 세진 않지만 좀 올라온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쪽이 뭐 아닌 쪽도 있는데 ISC는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 전망이 5월 달부터 조금 올랐었어요. 5월 23일, 5월 23일 한 이때쯤부터 전망이 이렇게 비슷해요. 계속 떨어지다가 한 5월 23일부터 이렇게 전망이 살짝 올라섰었어요. 그때 5월 달에. 그다음 거의 변화 없다가 6월 달부터 이제 좀 연속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상향이. 중간중간에 7월 달 한 번, 8월 달 한 두 번 정도는 하향이었는데 8월 19일부터 계속 이제 또 상향이에요. 이때쯤부터 계속 상향하고 있어요. 아직도 상향 유지 중이에요. 8월 19일, 20일, 9월 1일, 9월 13일, 9월 23일. 마지막이 9월 23일 여가 때까지도 계속 상향이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상향. 저도 뭐 그때 전망이 살짝 올라올 때 들어갔었죠. 저는 이 종목은 스윙이고 제가 밀고 있는 반도체는 진작에 있어서 저런 쪽은 스윙입니다. 그 다음에 SAMG 엔터.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 같네요.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동성화 인텍도 최근에 기자재 쪽이 한 2주 전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상향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조선 기자재는 조선만큼 이제 전망이 잘 안 바뀌어요. 마지막은 상향이고 세진이는 마지막이 조금 하향이에요. 뭐 지난 이쪽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근데 길게 보면 좀 상향 쪽은 맞긴 맞거든요. 3월 달에 2월 말에 크게 상향이 되고 25년 2월 말쯤에 뭐 이때쯤에 크게 상향이 되고 그 어느 정도 뭐 소폭 하향 그다음 소폭 상향이 있다가 7월 2일부터 연속으로 상향이거든요. 7월 2일부터 막 이때쯤부터
7월 2일, 그 다음 8월 18일, 8월 19일, 8월 21일, 9월 4일 전부 상향이거든요. 마지막은 9월 4일이 상향이에요. 네, 4일. 이때쯤에가 마지막 상향. 그 다음에 이제 전망은 안 바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죠. 9월 4일 날에 상향인데,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떨어지면서도,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도, 그 전망을 좀 반영할 돈이 있나 없나, 그 실적을. 여기는 연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금토는 좀 애매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만 이런 것만 웬만하면 매수하려고 하죠. 그래도 마지막은 상향이긴 합니다. 마이넥스는 하향입니다. 아직까지. 브로노이는 제가 추적을 하는데 적자폭을 감소하는 전망이 마지막 상향이긴 해요. 상향이긴 한데 적자폭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VM 제법 되네요. 285. VM도 여기는 5월달부터 올라왔거든요. 5월 20일이 크게 상향이 됐었어요. 만 이때쯤에 크게 상향이 되고 8월 19일까지는 또 3번 정도 하향이긴 해요. 8월 21일 날 상향이에요. 8월 21일 날. 8월 21일 날. 예, 이때쯤에 상향이에요. 예, 뭐 이때 상향 크게 됐다가 요때까지 한 3번 정도 하향.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60억이 상향이 됐네요. 7월 달에 한번 상향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이 8월 21일이죠. 이미 지금 슈팅이 제법 나와서 신규 매수로는 또 어렵죠. 그래 되면. 그래서 항상 제가 주구하는 게 예왕개미 밑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걱정 없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뭐 반도체는 이게 점점 예상이 늘어나고 해서 저는 뭐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생각하는데 신규는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다른 반도체 주저는 이렇게 안 팔고 있죠. 예,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안 파는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의 외인기관이 거의 같이 보고 있네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대신 보험연기금은 이런 종목은 돈을 많이 안 넣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전망치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많이 안 붙는 종목이니까 이런 쪽은. 실제로 그 작년 4분기,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다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주가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길게 보면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하루하루 뭐 이런 거는 롱숏이고 사람들 심리니까. 안 그런 종목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BHI는 어제 말씀드렸고 실콘이 최근에 한 2번 정도 하향이에요. 오늘도 하향이긴 해요. 화장품 쪽이 코메카하고 아모레는 상향인데 이 오늘 변화거든요. 실콘하고 한콜만은 하향이에요. 어제도 화장품이 좀 안 나왔나? 어제는 APR. 목요일 날에 한콜마하고 아모레는 상향이었는데 실콘 이쪽은 조금 하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 안 바뀌고 상향 유지하는 게 저희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글우드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근데 CNC는 수급이 없고, 그 다음에 YG엔터는 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니셈 92억? 예, 여도메나 반도체죠. 여기도 지금 예상을 3분기 때보다, 2분기 때보다 3분기, 4분기가 성장 예상. 다음에 24, 25, 26이 또 성장 예상이죠. 여기는 아까 VM이랑 마찬가지로 이 시총이 얼마 안 될 텐데 3천억이네요. 전망이 잘 안 바뀌는 데인데 올해 보시면은 4월까진 빠졌었어요. 4월 11일까지 4월 한 요 정도까지는 전망이 빠지다가 4월 24일 날부터 조금 상향이었어요. 한 이때쯤부터 조금 상향. 그 다음에 7월 그때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전망이 없었어요. 그러다 7월 5일 날 조금 상향. 뭐 이때 정도 되겠네요. 상향 유지하다가 좀 상향이 됐어요. 소폭 하향, 소폭 상향. 그다음 7월 말에 조금 빠졌어요. 7월 25일 날. 이때 조금 하향이에요. 한 40억 정도. 그러다가 또 없었어요, 전망이. 그러다 9월 5일 날. 9월 5일 날 올랐어요. 이때 70억. 그다음에 9월 16일 날 7억. 이때 또 7억. 한 이때 2번 정도 상향이에요. VM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놓으면 괜찮은데
또 이때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이게 주식은 조금 쉬울 때 하면 여유롭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에 막 개인들 막 파시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좀 어느 정도 위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쉬울 때 사야 되는데 쉬울 때 모아가야 되는데 뭐 물론 뭐 차후에 보면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하지만 좀 쉽게 하려면 좀 조용할 때 사놓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코롱 티슈즈 요건 제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83억.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이렇게 사놓으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팔긴 팔았어요. 조금 50% 분할 매도를 해놨는데 전망치가 여기는 마지막이 하향이에요. 이날 마지막으로 9억 정도 소폭으로 마이너스 9억 하향이긴 해서 일단은 저는 분할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매나 3분기, 4분기는 조금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죠. 하마티도.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